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에 있는 전 윤장의 묘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전 윤장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이 삼태리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에 전상환과 이승인 그리고 전 윤장 등 3명의 정승이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전 윤장은 고려 제27대 왕인 충수광 때 처음 출사를 해서 충혜왕, 충무광, 충정왕, 공민왕까지 총 5명의 왕을 보필하였으며 조적이라는 사람이 반영을 깨하였을 때는 상호군으로서 왕을 시종한 공으로 2등 공신이 되었고 서해 평양도 순이사, 동지 밀직사사, 첨의 평리, 첨의 찬성사 등을 거쳐서 문화시중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제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산 전윤장 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서 있네요. 유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잔디는 한층 파릇파릇해지고 생기가 감돌고 있네요. 묘지는 방자형으로 조성을 해놨는데요. 하단에 커다란 돌로 2단으로 기단석을 넣고 그 위에 성분을 내서 봉분을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네요. 이런 묘지 조성 방식은 고려 말에서 초선 초기에 주로 행해오던 묘지 조성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문화시증까지 하신 분의 묘에 묘표, 즉 비석이 없네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서로 다른 모양의 문인석이 하나씩 갖춰져 있는데요. 문인석의 모양을 보면 우측에 세워져 있는 문인석은 조선시대의 형식과 비슷하고 좌측에 있는 문인석은 조선시대의 것과는 약간 다른 듯합니다. 아마도 오른쪽에 세웠던 문인석은 파손이 되었거나 분실이 되어서 다시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묘지 뒤쪽 산으로 올라가 내룡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지 뒤쪽으로 약 130m 정도 올라왔는데요. 남쪽에 기부한 태화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낮은 구릉을 이루며 진출하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 묘지 뒤편에 산봉우리를 세운 형상인데요. 이 산봉우리에서 묘지까지 거리가 약 13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행룡 잎스맥의 형상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 산봉우리 뒤쪽을 보면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혀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묘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반대쪽에 기성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기성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룡입수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묘지 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등성을 차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비록 행룡입수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나타나 있는 산줄기의 등성이 부분이 제법 넓어 보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잡목이 우거져서 산을 타기가 어려운데요. 이곳은 잡목이 없어 산을 타기는 수월합니다.
앞에서 경사가 약간 급해집니다. 이곳도 역시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산줄기가 있고 묘지는 좌측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지금까지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줄기가 좌우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또한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다시 산봉우리를 세웠다가 낮은 곳으로 내놨는 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수 입격 중에서 행룡 입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룡 입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더구나 묘지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갈라지기도 하였으므로 산줄기의 힘이 일부 분산이 되어 더욱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던 산줄기가 약간 느슨해지는 형상인데요. 풍수사에 음으로 오면 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는 산줄기는 음이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평평해지는 땅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과 같이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산줄기는 평평한 땅과 맞닿는 부분에 점혈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묘지는 약 20부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이 맺히면 여기가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자연히 전선의 형상이 생겨 일정한 계절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형성되는데요. 이곳은 묘지 앞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좌청룡 자락을 절취해서 계절을 보완하는 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형상들을 감안하면 계절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좌청룡이 가까운 곳에서 바짝 안아주고 500곶자락도 묘 좌측을 감싸주므로 대체로 안정감이 있는 북을 형성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면 좌측에 보이는 설화산을 조산으로 삼고 있는데요. 대체로 유정합니다. 그리고 묘지 앞으로 모여든 물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긴밀하게 감싸 관세를 이룬 비좁은 사이로 빠져나가므로 수고의 형세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장의 묘지가 자리했던 곳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좌측과 우측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좌청룡과 우백호를 이뤘으므로 생기가 연결되어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묘지 앞에 모여든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좌청룡과 우백호가 오르져 긴밀하게 관세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보국 안으로 뻗어내려 묘지로 입사하는 산줄기가 행룡 입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혈을 맺을 수 있는 생기를 내포하고 있지 못한 나약한 산줄기라 할 수 있고,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평평해지는 부분과 맞닿는 지점, 즉 읍내 양수처보다 약 20보 정도 앞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음양의 법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인장의 묘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풍수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섬의 풍수기행 영상 경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행복한 6월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